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세 월세화 현상이 전국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기피가 심해지면서 2월 B아파트 월세 비중은 70.7%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으로는 보유세를 가장 많이 꼽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뒤를 이었습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대규모 분양장이 넓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전국에서 4월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4만 82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슬기입니다. 직장인 슬럼프라는 말이 있죠. 자꾸 다운되고 기분도 뭔가 축 처지고 집중도 뭔가 멍하니 안 되는 그런 느낌. 평소엔 참 잘 지내다가도 가끔씩 한두 번 이런 일들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직장인 슬럼프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인 감기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감기 걸렸다 생각하시고 푹 자고 또 잘 먹으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갖는 그런 마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지금 이 1시간 뭔가 마음도 푹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방송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다 떠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아니면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차원이 다른 부동산 해법을 주시는 분이죠.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는 임장 다니기가 굉장히 좋으니 오늘 뭐 추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꼭 한번 임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요 근래 들어 이제 날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각종 세미나가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들리셔서 좋은 정보 받으시고 또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난주에도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국토부에서도 우리 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도정법을 개정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데 대한 방점을 찍는 거라고 보는데요. 반드시 재개발, 재건축에 우리 기초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죠.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움직이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좋은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꼭 이 부동산 고민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을 또 지혜를 넓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지금 이제 많으실 겁니다. 그 많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꼭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자에게만 행운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한 끗 차이로 투자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뭔가 마지막에 요거 하나 모르겠다 싶으신 것들, 그리고 또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고민되시는 것들 있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과 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도남동 한신한진 아파트 24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갖고 있어도 향후에 가치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자, 지금 성북구 도난동의 한신한진 아파트 소유 중이신데 요거를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더 들고 가 볼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자, 네, 네. 네. 요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처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네요. 네. 한진 아파트, 요거는 매수를 언제 하셨습니까?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8개월? 8개월 정도요? 네, 네. 8개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얼마예요? 네네. 한 5억 7천? 5억 7천에요. 네, 네. 24평이라 그러셨죠? 예. 예, 매수를 하셨고. 근데 왜 지금 뭐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거를 뭐 팔아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저기 뭐야, 약간 좀 지방에 갈 일이 생겨가고요. 네네. 예. 그래서 지방으로. 아니면 뭐 전세를 놓고 가야지 맞는 건지 아니면은 팔고 가야 맞는 건지. 네. 예, 지금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거주 중이시구나. 거주 중.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시면 지금 매도를 하시고 네. 지방으로 간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지방 어디로 가시는데요? 지방에는 뭐 그냥 저기 뭐야,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예. 예. 대구요. 대구로요? 아이고, 네네. 저하고 관련이 연관이 많으세요. 네. 대구. 제가 대구 사람입니다. 네. 네. 대구 어디세요? 저요? 예, 예. 대구 비산동. 지산동요? 네네. 지산동 많이 바뀌었죠? 네. 예전에 비해서. 예, 지산동에 계시는구나. 네. 그럼 또 우리 또 이제 고향 주민이시니까 제가 네. 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어쨌든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시고 지방에 이제 뭐 만약에 가시게 되면 이걸 매도하고 지방에 뭐 아파트를 더 좋은 걸 하시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서울의 아파트는 절대로 파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로 파는 게 아니고 이 뭐 팔아도 상관은 없어요. 팔아도 다른 서울의 또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시게 된다면 아니면 또 더 좋은 투자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요거를 매도를 하시고 지방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지방의 아파트나 지방의 뭐 빌라나 이런 걸 취득하시면 진짜 그거는 거꾸로 하는 거다. 큰일 난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매수를 한 지 이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지방에 가는 것보다도 이게 앞으로 향후에 전망이 괜찮을지 아니면 뭐 전망이 그저 그럴지 뭐 이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한진 아파트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잘 알고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여기는 우리 세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4,500세대가 넘습니다. 그죠? 네. 네. 예, 성북구의 우리 아파트들 단지들 중에 4,500세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없어요. 네. 예, 성북구에서 가장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아파트가 현재 지금 98년에 지어졌거든요. 네. 98년식이면 아직까지 뭐 한 4, 5년 정도 남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27년, 28년이 되는 순간 이제 네. 3,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네. 이 아파트는 뭐가 됩니까? 뭐 리모델링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돼요. 네. 재건축 대상. 요즘은 네. 리모델링 안 합니다. 네. 네. 얼마 전에 3월 27일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 내용을 보면 네. 우리 강북구에 이제 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집중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좀 나오지 않는 아파트들 보면 뭐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네. 재건축 쪽으로 들어가 보면 특히나 강북 지역에 아파트들이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아파트들을 사업성이 좋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활성화를 네. 시키겠다는 방안을 지금 제시를 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리모델링이라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예초부터 여기는 리모델링이라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리모델링 있는 아파트들도 다 재건축으로 선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주려고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해주니까. 네. 자, 그러면 4, 5년 뒤에 우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안전진단도 안 해요. 네, 네. 바로 그냥 조합 설립으로 수진이 그 인가받고 뭐 조합 설립 인가받고 바로 가버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당장 만약에 8개월 동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데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하고 지방으로 가버리셨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요. 이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5년 금방 지나갑니다. 4년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고 서울시의 성북구에서 가장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입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 건가 감히 짐작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아하, 특히나 네. 요 일대가 우리 한진하신 아파트 있죠? 네, 네. 여기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여기 재개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성북 1구역이라고 해서 네, 네. 성북 1구역 아시죠? 몰라요. 모르세요? 살고 계시는데? 네. 알아볼게요. 네. 옆에 좀 알아볼게요. 관심 좀 가지셔. 네, 네. 예, 여기가 공공재개발로 진행 중이거든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공공재개발로 잘 진행 중이에요. 공공이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LH나 뭐 SH나 들어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 공공이 같이 진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간에 딱딱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준다. 음, 자, 그리고 바로 위쪽에 보면 또 신속통합이 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우리 아파트가 있는데 옆에 이제 새 아파트 대단지들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네. 예,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죠. 그러면 신축 아파트는 비싸요, 싸요? 비싸죠. 비싸잖아요. 네. 예, 가격이 많이 높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얘가 가격이 많이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우리 한진하신 아파트는 가격이 싸 보이죠. 얼마 안 오르니까. 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신축으로 들어가려 그러다가 너무 비싸. 옆에 뭐 다른 아파트 없을까 보니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되네. 근데 네. 가격이 싸네. 이쪽으로 네. 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한진하신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 네.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올라요. 네. 한번 오르는데 자, 두 번째로 이제 내 한진하신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돼. 네. 그러면 한진하신 아파트에 수요들이 많이 몰리겠죠. 관심을 가지고.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또 한 번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럼 두 번의 상승 기회를 가져가기 때문에 저 같으면 만약에 저라면 그냥 계속 쭉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뭐 전세를 여기를 놓고 전세를 가야겠네요. 놓고 내려가셔. 네. 꼭 그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네. 전세를 놨는데 내가 또 다른 데 또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저를 찾으세요. 네. 그럼 더 좋은 아우, 방법을 너무 감사해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소장님 지금 동네 오빠처럼 아주 상세하게 상담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 일단 소장님께서는 요거는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고민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지금 휴대전화 뒷번호 697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매도 후에 수서 일대로 이주 여부가 좀 궁금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덕 레미안. 강동구 고덕동에서는 그래도 좀 중심 아파트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를 매도하시고 나서 이제 수서 쪽으로 가보실까 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수서 이쪽도 지금 뭐 굉장히 호재성 재료들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혹시 조금 늦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문자 사연을 줄였습니다. 강동구 고래힐이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죠. 예,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고래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래힐이라고 말이 이제 좀 편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래힐이 이제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계신데 이거를 수서 쪽으로 이렇게 뭐 한번 점프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강동구의 고래힐은 고덕역 인근에 있죠. 여기에 고래힐이 있습니다. 고래힐이 있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는 수서 쪽으로 수서역이 있는 이 수서역이 이제 뭐 많이 올랐죠. 이 일대가 SRT다.
아니면 뭐 GTX다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어우, GTX 굉장히 편하다는 소문이 지금 자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GTX 근처로 해가지고 이제 역사, 경기도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서울에 오기 위해서 GTX를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통 편의성이 좀 좋아졌을 뿐이지 나중에는 다 빨대 효과로 인해서 저는 서울이 더 오히려 팽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담으로 이제 섭취를 하고, 자, 수서 일대 이제 뭐 일원역이나 아니면 대청역 요 일대 아파트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급지로 따졌을 때, 자, 우리 여기는 강남구죠. 강남구입니다. 강남구고 여기는 이제 강동구죠. 강동구.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강남 4구라 해가지고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강동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달라져 버렸죠. 뭐냐, 이 용산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용산 때문에 이 용산, 이게 용이 올라가는 산이죠. 용산에 있으니까 얘들이 이제 강남 4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동이 조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가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한 살기 좋고 교육 여건 좋고,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이 자치구들 중에 가장 녹지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디다? 강동구다. 우리 서울에 뭐 서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이 도시 기본 계획이나 뭐 이런 거를 작업을 할 때 우리 공원 1인당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접근성보다도 지금은 현재 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1인당 한 3제곱 정도 돼요. 근데 강동구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녹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 강동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거죠. 거주 여건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강동구 고래 일대나 뭐 이런 쪽이 단 한 가지 아쉬웠던 점 뭡니까? 이 바로 직장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직장이.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송파나 아니면 강남이나 서초 쪽으로 이렇게 다 직장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교통편이 그렇게 싹 좋지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들이 워낙 많이 막히다 보니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출퇴근에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내용들이 좀 아쉬웠던 점이에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강동구에서 당연히 강남으로 한 단계 더 좋은 지역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지금 만약에 이동을 하신다 그러면 평수를 많이 좁히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수를 좁힌 만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또 더 많이 올라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저라면 차라리 이제 제가 불편한 부분 말씀을 드렸죠. 교통편 그리고 직장. 그런데 이 강동구 일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이제 살고 계시니까 알 수 있습니다만은 또 방금 전에 전화 통화했듯이 우리 성북구에 계시는 분들도 바로 옆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도 아마 이렇게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신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감히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그냥 이동을 안 하고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자, 주변에 보시면 여기 바로 우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에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2016년인가 그때쯤 입주를 했죠. 그런데 이제 2020년대 들어서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들 새 아파트가 오기 때문에 이제 축이 약간 이쪽으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한강 보고요. 공원 바로 앞에 있고요. 굉장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보다 일자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덕 비즈밸리라고 있습니다. 비즈밸리. 여기가 한 4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냥 기반공사, 그러니까 택지만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가보시면 뭐 주변에 있으니까 바로 가기 좋잖아요. 뭐 알고 계실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직장 맨날 출퇴근한다고 이쪽 일대를 모르는 수도 있어요.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가 거의 판교급으로 거듭난다. 아주 이제는 막 건물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5년이면 내년이죠. 이때까지 이제 보통 대부분의 입주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완료가 될 예정이고, 여기에 뭐 JYP도 들어오고 이케아도 들어오고, 서울시에 이케아 없죠. 최초로 들어옵니다. 이케아 들어오고 뭐 CGV 등등 이마트, 뭐 편의시설들 다 들어오고 회사들이 많이 들어온다.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그리고 의료 이쪽으로, 아니면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다 들어오시거든요. 자, 그러면 고용 인구가 약 얼마 정도 되느냐? 38,000 정도 됩니다. 38,000. 그러면 약 4만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들이 여기에 직장인의 수요를 이렇게 흡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의 호재가 되죠. 가격이 상승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이 일대가 또 우리 9호선이 들어오죠. 9호선 역사가 들어옵니다. 고덕역 바로 인근에 있죠. 이 9호선이 들어오니까 9호선은 바로 급행열차가 정차를 하는 곳이고, 또한 들어가면 어디로 가죠? 강남으로 바로 급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
취약했던 두 가지.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교통 문제. 이 두 가지가 취약했던 건데 바로 장점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요 일대에. 그러면 여기 일대가 얼마나 가격이 오를 것이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조금 이 금리도 좋아지고 부동산 상황도 좋아진다. 그러면 뭐 물론 강남부터 오르겠죠. 강남부터 오르지만 고덕도 우리 고덕동 일대도 금방 오르는 예전에 강남 4구였으니까 금방 그 추세를 따라가는 그런 지역이 분명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이렇게 평수를 줄여가는 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물론 그 지역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하지만 수서역일 때는 이미 이제 GTX 개통을 했고 SRT도 개통을 해 있는 상태고 다 호재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라면 앞으로 호재가 더 반영이 될 지역에 계속해서 좀 더 머무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만약에 내가 좀 더 자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여건이 된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지금 뭐 한 2, 3억 정도 더 보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차라리 이쪽 일대에 보시면 나중에 재개발할 수 있는 고덕동이 있습니다. 재개발할 수 있는 고덕동 일대에 뭐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신속통합이라든지 이런 분명히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런 지역에 찾아서 하나를 더 취득을 해놓으시라. 그러면 얘가 이 2, 3억이 나중에 수서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내용을 말씀드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또 세미나도 진행을 하니까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더 상세한 정보 받아보시고 더 좋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죠. 다음에 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한번 세미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동 고덕이 참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직주 근접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강동 고덕으로 이주 계획 밝히는 회사들도 좀 늘고 있고요. 아쉬웠던 부분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 고덕을 정리하시기엔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수서로 이주하려고 했던 건지 저희가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좀 한정되게 이렇게 해결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주신다면 훨씬 더 상세한 해결책들 들어보실 수 있겠죠.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지금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2638-3970번으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문자 사연 들어와 있어서요. 문자 사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6141 쓰시는 분인데요. 현재 서울 자가 보유 중인데요. 여유자금 2억 원대 투자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투자처를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시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근데 2억 원으로 투자할 곳이 있을지 이건 저도 좀 궁금한데요. 자, 소장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에 이제 자가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2억 원을 더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지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이렇게 점핑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것도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건이 만만치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를 좀 잡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2주택으로 가다가 나중에 내가 추가로 취득했는 게 많이 오르면 되죠. 많이 오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서울에 거주를 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자, 그러면 플러스 2억으로 요거를 딱 투자만 하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거주와 투자는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투자만 생각하면 지금 서울에 투자는 뭐를 해야 된다?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 무조건 지금 현재는 서울은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향후 20년 후에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20년 후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른다는 걸 보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공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공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많은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빌라의 가격들이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의 가격들이 많이 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아니면 국토부,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재개발을 잘 진행시켜주기 위해서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중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서울에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많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죠. 자, 이미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뭐 추진위가 설립이 됐거나 아니면 뭐 조합이 설립이 됐다. 자, 이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이러면 이미 이 피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서울에는 아직까지도 현재 재개발을 해야 될 진행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노후도가 67%를 만족을 해야 됐어요.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67%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이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이제 6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입지가 좀 좋은 것들 진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서울시의 이 진도를 보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여. 그중에 딱 괜찮은 한 세 군데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지역을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시자고요. 자, 여기 우리 서울 거주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딱 합정역 위에다가 해놨네요. 여기 합정역 일대 꼭 한번 보시고요. 왜냐? 여기는 예전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노후도 기준이 바뀌면서 재개발 기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들도 생겼고, 또한 지금 서울시에서는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재개발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모아타운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 제도 덕분에 이쪽 일대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여기도 한 2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용담역, 답심역 있죠. 여기가 용답동 일대입니다. 용답동 일대도 지금 위에 보면 청계 리베부자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분양을 했었죠. 분양을 했는데 30평대가 12억 5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약률이 어떻게 됐죠? 거의 뭐 한 49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빼어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강을 볼 수 있죠. 중랑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입지가. 자, 여기에 2호선, 5호선이 다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 요 용답동 일대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고 여기에 재개발 추진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단에서는 동의서를 걷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냥 위에서 보면 안 보일 뿐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장을 꼭 하시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위치를 이동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조금 위치를 이동해 보자고요. 여기 일대 이제 고덕동 여기가 비즈밸리라고 했죠. 비즈밸리 일대. 여기 보시면 저층 주거 지역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 빌라들도 어느 정도 몇 군데가 있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많다면 뭡니까? 이 단독주택이 많다면 소유자 수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사업성이 좋으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고덕동 일대를 꼭 한번 보시라. 노후도가 어마무지합니다. 거의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바로 재개발해도 무방하다. 다들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고덕 비즈밸리가 있고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고 이런 지역들을 꼭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2억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요 세 군데 정도에서 사업성이 가장 뛰어나고 내가 가서 판단을 했을 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으면 거기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세 군데 중 어느 곳 한 군데를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가 봤자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가 없죠. 자,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판단을 하셨을 때 내가 여기가 위치는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어느 물건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취득하시기 전에 꼭 전화 주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가급적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진짜 실제 그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취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한 2억대 투자로 세 군데 정도 알려드렸으니까 요 세 군데 꼭 한번 임장해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합정역 주변 그리고 성동구 용답동 일대 또 고덕 비즈밸리 부근을 좀 더 투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들 생기신다면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상담 방법들 지금 화면 하단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54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여유자금으로 1억 원 보유 중인데 이걸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볼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상당히 부럽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요새 지금 뭐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다들 궁금해하는 이슈가 됐더라고요. 상속이나 증여 이런 것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워낙에 세금이 많이 붙어서 미리 좀 자녀한테 내 재산을 주는 방법들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해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소장님 해결해 주시죠. 네, 일단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자녀 명의로 이제 취득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녀분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취득을 미리 해놓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아파트를 한 채 사주실 때, 자, 자녀 명의죠. 명의로 주택을 아파트나 빌라를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취득을 하는 거면 자, 1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1억 원 차치하고 일단 만약에 매매가가 5억이다고 하면 요즘 전세가 많이 내려갔죠. 전세가가 3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억 정도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전세는 어떻게든 4억이 되는 전세를 맞추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맞출 수가 없다. 3억이다라고 하면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분이 아무래도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계시겠죠.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 하면 일단 세대 분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먼저 세대 분리. 뭐 어차피 주택이 한 채만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분이 한 채만 있으시다 그러면 세대 분리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채를 더 취득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1.1% 취득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매매가가 5억인데 내가 3억짜리 전세가 3억 들어있는 주택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 1억은 당연히 차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용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아드님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5천을 지금 아드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할게요. 그러면 5천은 증여를 해주는 겁니다. 증여는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되죠. 그러면 1억 5천을 추가로 해주셔가지고 아드님 5천 합쳐가지고 이렇게 매매가 5억에 전세가 3억 들어있는 이런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주신 거는 1억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1억밖에. 자, 그러면 이 1억을 분산을 해야 되죠. 5천 정도는 증여를 해야 되고 나머지 5천은 이게 이제 차용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차용을 해드리면 된다. 자, 요거 꼭 차용증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월 이자 납입하기로 했는 날에 이자는 꼭꼭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 자, 5억에 3억이 전세가 대부분이 맞춰지는데 지금 요건 빌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훨씬 높다 보니까 힘들고요. 자, 그러면 빌라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1억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지역을 찾으면 되죠. 찾으면 됩니다. 마침 제가 이렇게 지도를 펼쳐놔놓고 이렇게 5천 증여, 5천 차용을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여기 보니까 여기가 금천구네요. 금천구.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금천구가 지금 금천구하고는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많이 상승하는 지역으로 상승했는 지역으로 바뀌어 있을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자, 왜 그러냐? 현재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 금천구 일대. 자, 금천구 바로 위에 보면 여기가 가산이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옆에 우리 뭐가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디지털 단지, 일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바로 위에 영등포와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자,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인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인데 이 독산동도 있고 그리고 시흥동 일대 다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금천구청 여기 있고 요 일대만 아파트, 제대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금천구에는 제대로 된 아파트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롯데캐슬.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좀 연식은 오래됐지만 힐스테이트 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높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입지는 좋은데 여기 보시면 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영등포, 여의도 입지는 좋은데 직장이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제대로 된 아파트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조금 눌려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현재 보시면 요 시흥일동 일대에 여기 모아타운, 신속통합, 그리고 위쪽에 또 뉴독산, 그리고 독산 C구역 신속통합 해가지고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곳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넓어졌고 또 현재 보시면 여기 독산 B구역, A구역 해가지고 여기가 또 일대에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노후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뀌는 곳이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구청에다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 사전 검토를 하면 바로바로 다 지정이 돼버린 후보지로 선정이 돼버린 지역이거든요. 자, 이런 일대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여기가 향후에 완전히 다 아파트 1만 세대 이상이 되는 1만 세대 이상입니다. 이상이 되는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곳이죠. 그러면 이런 곳이 얼마나 많이 오를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 거기다가 바로 아래쪽에 여기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안산선이 들어옵니다. 신안산선이 언제 개통하느냐? 내년 2025년 4월 개통 예정입니다. 물론 개통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늦어져봤자 뭐 몇 개월 정도 늦어지겠죠. 개통이 내년에 잡혀 있다. 이 신안산선이 여기 시흥동 일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교통편, 직장으로 접근하는 교통편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역사가 없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하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여기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지역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역사가 들어오는 뭐 시흥 사거리나 아니면 여기 홈플러스 앞에 독산역 일대 이쪽에 보시면 주변으로 괜찮은 아파트를 향후에 지어질 곳이 생기니까 여기다가 미리 한번 선점해서 투자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1억이면 충분히 투자 가능한 지역이 바로 시흥동, 독산동 일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좀 더 사업성이 빠른 지역을 또 많이들 찾으시잖아요. 사업성은 다들 좋습니다. 저층 주거지에 빌라들보다도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은 다들 좋은데 여기 특히나 보시면 모아타운이 지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모아타운. 시흥동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이 지역이 저는 이게 이렇게 빨리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보는 순간 모아타운이 진짜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구나. 주민들 동의만 있다 그러면. 그걸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한 3개월 정도 만에 모아타운은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다르게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이 75%가 아니고 80%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80%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5% 올리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80%를 한 3개월 만에 다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아타운 안에 총 1, 2, 3, 4구역이 있는데요. 3구역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고요. 4구역도 마찬가지로 인가 신청을 했고요. 1구역은 내년 5월에 지금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 예정이고 2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빠르게 80%의 동의율을 걸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이제 한 향후에 5년이면 입주를 보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이제 개발한다고 할 때 나는 먼저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것을 취득을 해가지고 매도를 한번 하고 또 다른 또 주변의 지역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서도 충분하다. 무방하다. 특히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상에 있어가지고 허들이 되는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묶이는 게 없고요. 그리고 뭐 5년 재당첨 제한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곳에다가 한번 저라면 이런 곳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곳에 한번 신청을 해서 이런 거 취득을 해서 한번 벌고 또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이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전화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들이고 좋은 지역에 꼭 시흥동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금천구가 10년 정도만 있으면 상점 벽해할지도 모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좀 더 해보면 문자 한 건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40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천호동에 2017년도에 신축 빌라 3룸을 매수를 했는데 현재 모아타운 추진 중입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또 어떤 식의 흐름들 예상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소장님 이쪽도 한번 해결해 주시죠. 네, 천호동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호동 일대 천호역이 있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호동은 강동구죠. 강동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강동구 원래 강남 4구였는데 이제 용산에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비즈밸리가 들어온다든지 지하선 9호선이 개통을 한다든지 하면 아마 굉장히 강남 4구로 다시 편입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일대에 지금 뭐 서울에 모아타운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신속통합을 추진하든지 안 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많은 지역들이 다들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대로 번지를 알면 딱 집어서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천호 뉴타운이 있죠. 예전에 천호 뉴타운이었습니다. 이 천호역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여기 천호 뉴타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지역이 뉴타운으로 진행을 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다들 해제가 많이 됐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1, 2, 3구역, 1구역은 이미 2구역은 힐데사임이 들어와 있고요. 2구역, 3구역도 지금 현재 아파트를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다들 반대하더라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뭐 그냥 여기 이 상태로 거주하고 싶고 돈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재개발을 그냥 해제를 해달라 취소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보니까 실제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보고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는 걸 보고 또 현재 예전에는 나하고 똑같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라면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요.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이 일대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재개발을 추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천호역 일대에 예전에 천호 뉴타운에 그 지역에 만약에 뭐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나 반드시 추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룸, 2017년 3룸 신축을 갖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갖고 있는 동안 더 기분이 좋고 더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뭐 수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갖고 계시면 3룸이니까 또 대지집도 또 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업성도 어느 정도 나오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지고 계시면 돈이 된다. 그래서 저라면 이 일대에 만약에 우리 천호 뉴타운 일대에 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계속 좀 보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모아타운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동의를 잘 해주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시흥 쪽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가 좋은 집에 살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 외의 지역에 살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더 제가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노후도가 실제로 어떻게 판정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아, 이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되겠다.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이 모아타운 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게 다 만족이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갖고 보유를 하고 계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냐? 아니 그냥 일단 갖고 계세요. 일단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하시자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후보지로 뭐 아니면 모아타운이 추진되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고 좋은 지역에 갖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시라. 향후 전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호동의 빌라 3룸 지금 보유 중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계속해서 조금 더 지금 유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상담 원하신다면요.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최대한 상담을 상세하게 도와드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조금씩 더 자세한 정보들 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것들 위해서 소장님께서 지금 무료 세미나도 또 준비를 해주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떤 내용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금주 토요일, 항상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시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시면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파트 시장은 뭐 둘째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재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떠들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재개발 알겠는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뭐 1억, 2억, 3억, 4억, 5억이다. 그 5억대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 맞춰가지고 어디를 투자할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려니까 힘들다, 선택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느끼시고 또 그런 토론들을 하고 계세요. 자,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좋지만 저도 여러분들 모아놔놓고 한꺼번에 다 설명드리는 게 저도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에 맞춰서 지금 과연 어디를 투자하면 가장 좋을지 그 보유 금액대에 맞는 투자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꼭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투자를 못 하신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때 양 소장이 설명했던 그 지역이 향후에 어떻게 진짜 재개발이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정돼 있는 지역들보다도 앞으로 선정될 만한 지역들,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될 만한 지역들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꼭 예약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또 엄청난 변화들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재개발 시장의 역대급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죠. 정부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서 서울시가 도로 여건 기준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소장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에서 3월 27일 지난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때는 뭐 요약을 하면 사업성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도와주겠다. 그리고
공공성,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을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역세권 주변에 투자를 굉장히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 지역들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3분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상한이 우리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3종 일반은 300%, 자 서울시 기준으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250%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준주거는 몇 프로냐? 준주거는 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내 대지에 얼마나 높이 연면적을 많이 쌓을 수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밀도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더 높이 지을 수 있으면 더 많은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사업성이 그 늘어나는 세대수는 다 일반 분양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뭐 물론 공공지원도 나가겠지만 일반 분양 물량으로 돌리면 그게 사업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진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보전 개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다음번에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재개발 사업 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2가지를 위에다 올려놨는 거겠죠. 이 2가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재개발 사업구역. 예전에는 재개발 이 노후도라든지 뭐 접도율이라든지 뭐 호수 밀도 이런 것을 되게 까다롭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울시에서 재개발을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로 다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우리가 한번 재개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현황 용적률이나 사업성 보전 개수 이런 부분은 되게 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자, 그런 것보다 입지가 얼마나 어디가 좋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민이 얼마나 동의를 할까 이런 부분들, 상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끼워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지역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을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재개발도 지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공공재개발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신속통합재개발도 있고 또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공공복합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개발 여기에다가 또 역세권 재개발 한 5가지 정도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업성을 자랑하고 앞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잘 진행될 재개발이 어떤 형태냐라고 하면 단언하건대 역세권 재개발이 가장 좋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은 일단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역 주변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을 500%까지 최대 700%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역세권에 고밀도 아파트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물론 장기전세 주택도 그 일부는 공급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사업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분담금이 완화가 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동의율이 상승될 것이고 사업 속도가 증대돼서 빨리빨리 아파트로 지어질 수 있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역 주변으로 350m 안에 반경 이내에 들어야 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정해놨는 운영 기준이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역세권 운영 기준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면적에 상한이 없었는데 이제는 면적을 2만 제곱까지만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고요. 노후도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까다로워졌고 까다롭다. 일단은 무조건 까다롭다. 예전보다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되는 게 힘들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 안에 노후도 안에 요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는 빨리 진행이 되고 굉장히 사업성 좋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개발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성 검토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다.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하게 까다롭다.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운영 기준에도 만족하는 지역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지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 있을 것이냐? 궁금하시죠? 궁금하니까 꼭 전화 주셔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제가 이거를 다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두면 나중에 향후 10년 뒤에 아파트가 되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다 둘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연락 주셔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이 정말 많은 정보들, 지금 이 시장의 핫한 정보들 다 정리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세미나 참석하신다면 이 정보들 정말 상세하게 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0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